네, 통합과학 특강 테스트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동전이 놓여있는 종이를 컵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종이만 퉁으면 종이는 날아가고 동전은 관성에 의해 컵 속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관련이 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종이를 이렇게 튕구어도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전은 가만히 있다가 아래 받쳐주는 종이가 사라져서 컵 속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기억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관성이 없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도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존재를 하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거는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관성과 질량은 비례하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A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B를 뒤에서 밀고 난 후 A 속력은 V, B의 속력은 4m/s가 된다. AB의 질량은 60, 45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 V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는 운동량 보존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A와 B의 초기 운동량은 처음에는 A가 오른쪽으로 360, B는 오른쪽으로 90이 될 텐데 나중에는 B가 오른쪽으로 180이 되고 A가 오른쪽으로 60V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결국 이 두 상황이 같게 되려면 360 더하기 90, 즉 450이 60V 더하기 180과 동일해야 하므로 V는 4.5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A의 속력 V는 4.5m/s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90kg/s이다. B는 90에서 180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화량의 크기 90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크다. 우리 60V라는 값은 270이므로 우리 충돌 후의 운동량은 A가 B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할 때 승객은 뒤로 쏠린다. 이거 승객은 가만히 있으려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승객은 가만히 있으려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이 발은 버스랑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이렇게 뒤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니은. 질량이 큰 화물선은 바로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질량이 클수록, 즉 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얘는 이제 움직이다가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즉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도 즉시 멈춘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굳이 밟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질량이 50kg으로 같은 A와 B가 충돌한 후 함께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초기 운동량 A는 오른쪽으로 200이 될 것이고 B는 왼쪽으로 50V가 되겠죠. 다음 나중 운동량 A와 B가 합쳐져서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00이 되겠습니다. 이 둘이 같아지게 되려면
운동량은 방향을 항상 고려해줘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200에 마이너스 50V를 해줘야겠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 값이 100과 같아지게 되려면 결국 우리가 V는 2m/s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충돌 전 B의 속력은 2m/s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럼 니은,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당연히 운동량 부전 법칙에 의해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충돌 시 A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둘이 작용 반작용으로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공이 5m/s의 속력으로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25kg/m이다. 5kg이 5m/s로 가기 때문에 25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공이 벽과 충돌할 때 공이 벽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40Nm/s이다. 공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25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왼쪽으로 15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절대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4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의미이므로 40이 된다가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공이 벽과 접촉한 시간이 0.1초라면 평균 힘의 크기는 400N이다. 우리 충격량의 크기 40Nm/s가 FT라는 공식으로 되고 결국 F 곱하기 0.1이 되게 돼요. 우리가 F는 400N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만 위에서 EV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에서 힘 시간 그래프를 그냥 나타낸 것이고 그 넓이가 4MV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충격량이 되겠고 그 충격량이 둘 다 4MV로 동일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의 크기는 둘이 4MV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니은,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A에서가 B에서의 A는 T, B는 T이므로 2분의 1배이죠. 우리가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은 FT인데 얘가 동일할 때 T가 2분의 1배면 F는 2배가 돼야 우리가 충격량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마지막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충격량이 4MV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4MV이다. 즉 A의 경우에서는 처음에 2MV의 운동량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나중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2MV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공의 속력은 A는 2MV가 질량이 M이므로 2V가 되겠고 B는 초기에 왼쪽으로 MV의 운동량이므로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3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이때 질량이 M이므로 결국 속력은 B는 3V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에서가 B에서의 2배가 아니라 3분의 2배가 되게 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 그림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불어서 발사시킨다. 물체 ABC의 질량과 빠져나온 순간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우리가 처음에는 물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때의 운동량을 구해주게 되면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것이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대로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력을 곱한 값을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A는 24, B는 2.5,
C는 21이 되게 돼요. 결국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F를 나타낸 것이다. n초에서의 물체의 운동량을 Pn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결국 n초에서의 물체의 운동량 Pn이라는 값은 우리가 n초에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즉 n초에서 우리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P2는 4kg/s이다. 2초일 때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2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P3는 P2의 2배이다. 3초일 때 이 부분의 면적을 다 더해주게 되면 4가 되게 되겠고, 그리고 P3는 4, P2는 2이므로 2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6초 후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다 더해주게 되면 7이 되겠고, 물체의 운동량도 7이 되겠죠. 즉 7이라는 운동량은 우리가 2kg의 물체가 V의 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V는 5가 아니라 3.5m/s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그림은 질량 0.4kg인 장난감 자동차가 2m/s로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면서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벽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0.1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장난감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4Nm/s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우리가 나중 운동량이 0이고 초기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0.8이므로 충격량은 0.4가 아니라 0.8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다음 비음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8N이다. 우리 0.8이라는 충격량의 크기가 충격력에다가 충돌한 시간 0.1초로 곱한 값이므로 우리가 이 식에서 F는 8N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자동차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인형이 있었다면 앞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 자동차는 앞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 충돌하면 급정지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던 인형은 이제 계속 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관성 때문에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앞쪽으로 튕겨나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가와 나는 포신의 길이가 다른 두 대포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포탄을 같은 힘으로 발사했을 때 나의 포탄이 가의 포탄보다 더 멀리 날아갔다.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충격량의 크기가 F 곱하기 T인데 우리가 F는 동일한 힘으로 같은 힘으로 발사했다고 나왔고, T가 포신의 길이가 더 긴 쪽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충격량 자체가 나가 가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초기의 포탄은 운동량이 0이므로 결국 나중 운동량과 같게 되겠죠. 즉 포신 끝을 떠날 때의 운동량이 나가 가보다 크기 때문에 나의 포탄이 가보다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와 나에서 포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충격량이 나가 가보다 크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나가 가보다
크게 되겠죠.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포탄의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 짧다. 네, 이거 가가 포신이 더 짧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요. 다음 디귿 포신을 빠져나온 순간 포탄의 속력은 가보다 나에서 더 빠르다. 나에서의 나중 운동량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서의 둘이 포탄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에서의 속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 그림 가는 같은 질량의 달걀 A, B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는 시간에 따라 달걀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와 B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같다. A와 B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 즉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우리 충격량을 의미하고, 지금 같은 질량의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 둘이 운동량,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같고 또한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0이므로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같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충격량이 둘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와 B 그래프 아래의 면적 또한 당연히 같게 되겠죠. 다음 니은 충돌 과정에서 달걀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방금 설명한 대로 맞는 보기이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달걀 A,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우리 충격량이 동일하면 결국 FT를 곱한 값이 동일한데 우리가 A가 B에서보다 시간이 2분의 1배이므로 A에서의 힘이 B에서의 힘보다 2배가 되겠죠. FA가 FB보다 크고 그 값은 2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그림은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줄인다. 범퍼는 많이 찌그러뜨리게 하게 돼서 우리가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돼서 평균 힘을 낮추는 것이죠. 즉 충격량이 있을 때 얘는 FT인데 우리가 시간을 늘려주게 돼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줘서 우리가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줘서 안전장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린다가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 다음 니은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받는 힘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에어백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충돌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돼서 이거랑 그냥 똑같은 원리죠. 충격력을 줄여준다. 그러므로 니은은 힘의 크기를 감소시킨다가 맞는 보기이고요. 마지막 디귿 안전 D는 인체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자동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운동하려는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 D를 맴으로써 인체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귿은 관성에 의한 성질로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문제. 가에서 다는 충격량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처럼 포신을 길게 하면 대포알이 받는 충격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충격력이 아니라 충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니은 나는 같은 운동량으로 날아온 공이 야구선수의 손에 가하는 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으면 충돌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돼서 충격량이 동일할 때, 즉 같은 운동량으로 날아온 공을 적은 충격력으로 받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다음 디귿 그 다음 디귿 다처럼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서로에게 가하는 충격량을 줄인다. 이제 범퍼가 찌그러지는 것은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력을 줄이는 것이죠. 시간을 늘려주어서.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이고, 리을 다의 그림처럼 두 자동차가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자동차가,
질량이 큰 자동차보다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 우리 지금 여기서 충격량이 동일할 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즉 m 곱하기 v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그게 두 자동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자동차가 서로에게 주는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질량이 작은 자동차는 얘가 작으면 속도의 변화량이 더 커야 되고, 질량이 큰 자동차는 속도의 변화량이 더 작아야 둘이 충격량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리을이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아마 5번인데 이게 디귿이 아니라 니은으로 나와야 맞는 보기일 겁니다. 아마 오류로 보이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물체 A와 B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보기 기억 바로 보게 되면 A의 질량이 클수록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우리 중력 공식 F는 G, R제곱분의 M, M에서 M, A의 질량 그리고 B의 질량에서 A의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힘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A가 B를 당기는 중력은 B가 A를 당기는 중력보다 크다. 이 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므로 힘의 크기가 같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반대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A와 B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서 R이 작아지면 F가 커지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그림 가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이 60kg인 선수 A와 질량이 40kg인 선수 B가 각각 6m/s,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2초일 때 A는 B를 밀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밀기 전후에 두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밀고 난 후에 속력은 A가 B의 몇 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충돌 전에, 즉 A가 B를 밀기 전에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60, B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80의 값을 가지죠. 그 다음 A가 B를 민 후에 B의 운동량이 2에서 5로, 그러니까 B의 속력이 2에서 5로 늘었으므로 운동량은 200이 되겠고,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우리가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60V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이 둘의 운동량이 동일해지게 되려면 결국 440이라는 360과 80을 더한 440이라는 값은 60V 더하기 200이 되게 돼요. 60V는 240, V는 4m/s가 되겠습니다. 결국 충돌 후에 A는 속력이 4m/s, B는 5m/s이므로 A가 B의 5분의 4배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B를 가만히 놓았더니 충돌한 후 튀어오르지 않고 정지하였다. AB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힘의 크기와 시간, 우리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주게 되면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도 같을 거고, 그 다음 충돌한 후에는 정지하였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이 같을 것입니다. 즉 둘이 충격량이 같다는 것이겠죠. 즉 힘의 크기에 시간을 곱한 값이 같아지려면 우리가 B의 힘의 크기 곱하기 시간은 FT이고 A도 FT가 되려면 A가 받는 힘의 크기의 시간은, A가 받는 힘의 시간은 2분의 1T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 가는 0.5T이다. 맞는 보기이죠. 그 다음 니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보다 B가 크다. 둘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디귿, 바닥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A와 B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4초 동안 힘이 작용한 후 운동량이 3배가 되었다. 이때 물체의 속력은 V이다. 우리 운동량이 3배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운동량 8이었는데 나중에 24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24의 운동량이 4V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V는 6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4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크기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결국 24에서 8을 뺀 16만큼이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4N이다. 우리 충격량 16이라는 값은 평균 힘의 크기 F를 4초 동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F는 4N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M인공 A와 질량이 2M인공 B를 놓고 수평방향으로 찼다. 나는 A, B의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아랫면적은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곡선의 아랫면적은 같다라는 게 우리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면적은 충격량이므로 결국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거 우리가 본 대로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공이 발에서 떨어진 직후 속력은 A와 B가 같다. 처음엔 둘 다 공이 정지해 있었고 공이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을 찬 후에 공의 운동량이 둘이 같아지려면 지금 질량이 A는 M, B는 2M이므로 A가 B의 2배가 되어야 이 충격량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마지막 디귿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아까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둘이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틀려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그림과 같이 3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2kg인 야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쳐서 정반대 방향으로 40m/s로 날아가게 하였다. 보기 기억 보게 되면 기억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4이다. 우리 초기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6, 나중 운동량 반대쪽으로 8. 그러면 방향을 고려해주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14가 맞게 되겠죠. 즉 야구공이 충격량을 14만큼 받았다는 것이네. 그 다음 니은 방망이가 야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2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14가 되겠고, 디귿 야구공과 방망이의 충돌 시간이 0.05초일 때 평균 힘의 크기는 280N이다. 우리 충격량의 크기 14라는 값은 평균 힘의 시간 0.05초로 곱한 값이므로 우리 F는 280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올바른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문제. 표는 자동차 A에서 C가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힘의 크기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과 충돌 시간이 나타났다는 것은 F와 T를 곱한 값, 즉 우리가 충격량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을 것입니다. A가 받는 충격량은 1200, B가 받는 충격량은 1200, C가 받는 충격량은 1000이 되겠죠. 그럼 바로 보기 보게 되면 기억 자동차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C이다. 충격력의 크기는 말 그대로 충돌한 동안 받는 힘을 의미하므로 가장 큰 것은 C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A와 B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우리가 A와 B는 충격량이 서로 같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A가 B보다 질량이 크면 자동차 속력의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다.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즉 MV의 변화량이 같게 됐을 때 A가 B보다 질량이 더 크게 되면 이 속력의 변화량은 B가 A보다 커야 둘이 그걸 곱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